한국집에는 그걸 다 외우라고 합니까? 아직 그러진 않아요. 우리 때는 외우라고는 안 했는데, 나는 이제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외워야 풀기 쉽 그치, 외워야 풀기 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응? 그러니까 저는 백지도를 타령 백지도 딱 주고, 요 지역의 특성으로 알맞은 거, 이런 식으로. 뭐 특산물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거 하죠. 자, 어쨌든, 갑니다. 아니, 문제, 야! 덮어. 자, 갑니다. 자, 큰 문제입니다. with, 뭐와 함께하는 큰 문제냐면은, 돈과 함께하는 큰 문제예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근데 created는 여기서 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만들어지느냐? 뭐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에요. 그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돈의 큰 문제는 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that 이하의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도즈. 근데 도즈 다음에 후가 나오면 제가 도즈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그럼 those who run이라고 하면은요. government, 정부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직면한다는 건데요. 어떠한 유혹에 직면한답니다. 근데 뭐 하는 유혹이냐면은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뭐를?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쓰려는 그러한 유혹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래요. 자, 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쓰려는 유혹에 항상 빠진다는 건데 정부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대통령 되신 분께서도 요거 비슷한 거 약간 하려고 하죠.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가 장단이 좀 있어요. 장단이 좀 있고 요번 정부는 그거를 장점을 보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 지금 25만 원인가 주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그걸 이제 추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급이 될 텐데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돈을 현금으로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 계좌에 꽂아주는 게 아니잖아. 뭘로 주냐면은 뭐 지역 화폐나 이러한 상품권 같은 걸로 보통은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 풀리게 되죠. 그럼 돈이 풀리게 되고 그것을 또 다 쓰고 이러한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안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장단점이 좀 있어요. 정부가 돈을 풀고 그거를 회수하려고 쓰는 거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유혹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점을 좀 부각하려는 글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미국이 그런 거 잘하고 있죠? 그죠? 돈 엄청나게 풀잖아요, 미국. 미국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미국이 부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치? 왜? 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난 100만 원의 부채가 있지. 근데 내가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종이에다가 100만 원 해가지고 차!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구조인 거야. 전 세계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달러로 무역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채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네들이 언제든지 다 탕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채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죠. 돈을, 왜 안 갚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갚으면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당히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버리잖아.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여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약간 목이 칼칼해. 지금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 내가 물을 한 병을 팔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를 500원에 판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원이면 어떤 사람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싸다고 생각하겠죠. 500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가격이 지금 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10,000원씩 줬어. 다 10,000원씩 줬어. 자, 그 다음 나 이거 500원에 팔려고 해. 당연히 사겠죠. 근데 내가 이거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잠깐만. 원래는 500원이었는데 내가 지금 수중에 10,000원이 생겼잖아.
근데 1,000원에 판대. 그러면은 예전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내가 살 여력이 되죠. 그럼 사겠죠. 그럼 물건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달러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나 많이 풀어버리면은 물가가 그만큼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좀 문제가 좀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들이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근데 너무 많으니까 찍어내고는 있어. 찍어내고는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찍어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찍어내고 있죠, 그 사람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불안해. 지금 이 사태가.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경제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정책 만들어가지고 꾸려가고 있는 게 또 미국 사람들일 거 아니야. 미국에서 그 대단한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머리 써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의 생각은 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거든?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 어쨌든. 뭐 이상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국민한테 이렇게 돈을 다 퍼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좋은 효과들도 있어요. 내수가 돌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돈을 풀게 되면은 내수가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를테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주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할까? 현금 가지고 대출을 갚아요. 대출을 갚으면은 돈이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상품권을 주잖아? 그럼 이걸로 대출을 못 갚지. 그럼 상품권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뭔가를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구매를 하게 되면은 내수가 살죠. 돌아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이 있고,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경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사실은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 근데 또 웃긴 거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현금 주면은 대출금 갚는다 그랬잖아? 상품권을 주면은 내수가 돌아간다 그랬잖아?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걸까? 나한테 상품권을 받았어. 그럼 난 원래 100원을 쓰는 사람인데 상품권으로 100원을 퉁치고 원래 써야 될 이 100원을 대출금 갚아버려. 그러면은 뭐 효과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정책을 하는 거와 그거에 나오는 결과는 까봐야 아는 거예요. 특히나 경제정책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검증해가지고 나온 대통령이 정책 하나 내면은 다 작살나잖아. 그게 그냥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 성공한 대통령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없어. 아무도 없어. 여야를 떠나서 그냥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경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참 이게 이론대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론대로 안 돌아가요. 쉽지가 않죠. 이번에도 전 국민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도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까먹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정부가 돈 찍어내면은,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좀 생긴다고 여기서 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외도절은 부사절입니다. 그럼 상관없이라는 양보절이고요. 인지 아닌지 아닙니다. 상관없이에요. 그러면은 고대 왕들 또는 현대의 정치가들 사이에서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것은요, has happened, 발생해 왔어요. Again,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발생을 해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러한 유혹이 계속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다는 거죠. 컴마 찍고 ing 이끌면서 to 어디로 이끄는 거야? inflation. inflation은 뭐야? 정확한 1번 뜻은 팽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팽창일까? 통화 팽창입니다. 통화가 팽창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아냐? 경제학과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끌면서 그리고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이끌면서야 어떠한 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제 follow, 따르는 그거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계속 발생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기본 얘네들의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온 요 이유겠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선호해 왔습니다. 프리퍼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가능해요. 뭘 선호해 왔냐? 골드, 실버,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금속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속 물질들은요, 제한이 좀 되어져 있어, 공급에 있어서는. inherently는 약간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약간은 공급에 좀 제한이 좀 있죠. 근데 그것을 뭐로서 사용하는 거야? 돈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약간 윤곽이 잡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는 돈을 자꾸 찍어내려고 한다고. 근데 돈을 찍어내면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나라들은 뭐를 조금은 더 선호해 오고 있다라는 거야? 금을 좀 더 선호해 오고 있다는 거야. 돈으로서의 금을 좀 더 선호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깐 또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금 가격 많이 오른다는 얘기 들어봤죠? 금 가격은 안 떨어진대. 왜 안 떨어질까? 생각해봐. 금 가격은 왜 안 떨어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금은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져 있죠. 지금은 이제 땅 파갖고 금을 뽑아내는 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야, 우리 금 좀 많이 뽑아내자. 갑자기 꽝!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잖아. 돈은 그렇게 쉽게 찍어낼 수 있지. 근데 금은 많이 찍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급이 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돈은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 가격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계속 찍고 있고 금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금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 가격 거의 몇 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날수록 금 가격은 더 오르게 돼요. 왜냐면은 달러가 불안하면은 금을 사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금으로 좀 이제 현물 좀 갖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금 가격이 더 비싸지죠. 거기다가 달러가 더 많아지니까 더 비싸지죠. 금 가격이 더블로 지금 막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아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많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헛소리가 많았는데. 자,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래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금을 선호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금을 선호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냐라고 하면은 전치사 다음 동명사 deprive. 자, deprive는 A of B로서 A에게서 B를 deprive, 박탈시키다 또는 가져가다 빼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게서 힘을 빼앗는 방법이래요. 어떠한 힘이냐라고 하면은 expand, 확장시키는 건데 돈의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확장시키려는,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통화를 상승시켜갖고 물가를 상승하는 수준까지 막 확장시키는 그러한 힘을 정부에게서 조금은 빼앗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을 선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돈을 막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금을 현금으로 조금, 그러니까 현금으로서 돈으로서 좀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이상적이라고 여겨져 왔어요. 자, 이것도 뭐 해온 거죠. 오랫동안 여겨져 온 거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목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목표냐라고 하면은 요러한 목표죠. 정부의 힘을 빼앗는 그러한 목표로 이상적이다라고 여겨져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금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증가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될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공급이.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이 종이돈이라고 하는 게 컨버티블이면은 전환이 가능한 거야. into 뭘로? 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whenever 주어가 동사하는 언제라도. 뭐가 언제라도?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면 이런 거고요.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뭐일까라고 하면은 convert, 바꾸는 거예요. 네, convert인데 convert가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뭐를 뭐로 바꾸냐면은 돈을 골드로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돈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하는 언제라도 이게 막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 만약에 그렇다면은 돈이라고 하는 건 말되어지는데 백업 되어진다고 말되어져요. 금에 의해서. 그럼 돈이 금에 의해서 백업 되어진다. 여러분들 백업이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내가 이거를 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백업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 백업이 보통 언제 쓰이냐면은 컴퓨터 같은 거 초기화할 때 백업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백업한다라는 거는 컴퓨터를 초기화하기 전에 중요한 그러한 자료들을 좀 따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백업해 놓는다고 해요. 뒤에다가 딱 백업, 딱 보호해 놓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길래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카톡에 들어가면은 카톡의 설정에 메시지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 메시지 백업해 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장을 따로 해 놓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백업이 되어진다는 거는 좀 예방이 좀 되어진다? 좀 이렇게 좀 보호가 되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백업이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지금 보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글이.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 자체는요, 좀 잘못 이끌 수가 있어요. 오직 주어가 동사한다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that 이하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금의 가치가 전달이 어떻게든 되어진다는 거야. 현금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이 표현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이거 조금 지금 잘 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말 자체가 백업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백업해 놓는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화 하려고 요거 잠깐 빼놓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한 거고 보충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백업됐다라는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언제일 때야? 진짜 포인트가 that 이하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포인트는 이건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금이라고 하는 거는 양을 제한하는 거야. 뭐예요? 돈의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돈이냐면은요, can be issued. issue는 여기서 발행하다예요. 그럼 발행되어질 수 있는 종이 돈의 양을 단지 제한을 하고 있는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백업한다라는 거는 여기서의 백업한다라는 표현은 돈이 발행되는 양을 좀 제한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백업을 쓴 건데 우리가 보통 백업이라고 한다는 건 대신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이거 둘 다 그냥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야. 원래는 뭐라는 거야? 진짜 포인트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되는 돈의 양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백업한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험 기간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가 꽤 많아요. 그죠? 저번에는 거의 진도 다 나가고 한 2주 정도 남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도 다 나가면은 진짜 딱 끝나요. 거의 한 일주일 남죠.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좀 모의고사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지? 대신에 모의고사 전에 거 많이 공부해뒀죠? 그래야 됩니다. 자, 연구입니다.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요,
지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살짝만 갈게요. 자,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는 비동사 다음에 of 다음에 보통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비동사 다음에 그 추상명사의 형용사 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be of importance라고 하면은 be important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considerable은 이제 상당히라고 번역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형용사 명사니까 원래 해석은 부사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는. 자, 의사결정과 감정. 이게 지금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봅시다. 자, 이것은 포함하는데요. 응용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도구의 응용을 포함합니다. 도구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자, afford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살만한 여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공하다. 그럼 PP니까 제공되는이죠. 그럼 뭐야?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응용을 포함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이 연구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 그렇대. 그 다음 좀 더 가보자. 하나의 중요한 스트림. 근데 이 문헌의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골자는, 이제 조사하는 건데, 사람을 조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뇌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하우절이 다시 또 두 번째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특정한 부분의 데미지가, 근데 뭐의 부분이냐면은 뇌의 부분. 근데 none, 알려진 뇌의 부분이에요. 뭐 한다고 알려진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는,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특정한 인지 기능에 책임이 있는. 좀 뭔가 좀 길죠. 다시. 특정한 인지 기능에 책임이 있다라고 알려진, 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알려진 뇌의 특정한 부분의 손상이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데미지의 동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뒤에 나와 있는 impact가 그 데미지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가 되겠네요. 다시. 자, 그 문헌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연구들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한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주요한 흐름은 조사하는 건데, 뇌에 데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인지기능에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뇌의 특정한 부분에 있는 그 손상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문장까지 딱 읽으면은 요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은, 감정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겠죠. 감정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요거를 좀 보겠다는 게 주요 골자라는 거예요. 됐죠? 감정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당연히 끼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이런 것도 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예전에 한때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시발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 기분을 풀기 위해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 오늘 시발비용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 당연히도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감정이 의사소통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끼칠 것 같아? 긍정적으로 끼칠 것 같아? 부정적일 것 같아? 그래?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옵니다. 한번 가보자. 자,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연구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겠다는 거야? 예시 주겠다는 거고요. 어떤 예시입니까? 라고 하면은 감정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겠죠.
자, 하나의 예시는요, 연구입니다. 누구의 연구냐면 이 사람의 연구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 근데 그놈은 이렇게 꾸며지죠. 그죠? 근데 그놈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 대 이하의 사실을 발견한 놈이에요. 어떤 걸 발견했냐라고 하면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실제로는 줄인다는 거야. 효율을. 뭐의 효율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줄인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의 연구가 하나의 예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읽으면은 감정이 의사결정에 어떤 효과를 끼칩니까? 부정적인 효과를 끼쳐요? 긍정적인 효과를 끼쳐요? 부정적인 효과를 끼쳐요? 잘 읽어야 돼. 자, 뇌의 감정적인 파트가 손상을 입으면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대요.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너 이해 안 됐지? 다시 잘 봐봐.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당한다는 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감정을 못 느끼게 된 거야. 감정을 못 느끼게 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이 떨어진대.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여주는 애야, 떨어뜨리는 애야? 높여주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다는 거야? 감정이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product, 산물입니다. 뭐의 산물이냐? 뇌의 감정적인 파트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working, 일하고 있는 뇌야. 그죠? in conjunction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결합 속에서예요. 근데 뭐와의 결합이야? deliberative party야. deliberative는 무슨 단어니? 아니야. 그건 deliberate, 그 단어도 맞네. deliberative야. 얘는 deliberative야. 그리고 얘는 숙고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숙고하는 이라고 하는 건 곰곰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건 약간 이성적인 느낌이죠. 그럼 이성적인 느낌과의 결합, 이성적인 파트와의 결합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뇌의 감정적인 파트의 산물이래.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와의 산물이라는 거야? 감정과 이성이 결합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게 좋은 결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contradict 하면은 반박한다 또는 모순된다. 뭐랑은 좀 부딪힌다라는 거야. 가정과는 뭐의 가정? conventional economics라고 하면은 얘는 전통 경제학이라고 봐야겠죠. 관습적인 거니까. 전통 경제학의 가정과는 조금은 상충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는 어디겠어요? 전통 경제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관습적인 그러한 경제학이니까. 그럼 전통 경제학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일반적이면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 풀려고 그냥 사버린다는 거야. 그럼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결정을 한 건데, 그럼 그게 지금 합리적인 결정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학, 전통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은 상충되지. 왜? 감정이 섞이면은 보통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더 좋네? 뭔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Here, 여기에서 it is assumed that 자, 요런 것들,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it is assumed that, it is believed that, it is thought that, it is considered that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알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사람들은 믿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수동태 걸어볼게. that 이하의 사실이
is believed 되어집니다. by people에 의해서. 근데 by people 보통 생략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it을 여기다 두고 대절을 여기다가 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t is assumed that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은 뭐야? that 이하의 사실이 가정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하냐라고 하면은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as 뭐로써? being 인 것으로서. 뭐인 것으로서? be generated네요. 그럼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모델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요. 스토익하고 unemotional한 방식으로. 자, 일단은 unemotional이면은 뭐야? 감정이 없는 이죠. 그리고 잘 봐봐. 여기에서 얘, and 얘잖아, 사실상.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센스가 있다면은 얘랑 유사한 단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금욕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금욕적인이라는 건 약간 감정을 좀 뺀 그러한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욕적이고 좀 그러니까 감정이 좀 빠진 그러한 방식으로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모델화 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모델화 되어지는 거는 그럼 여기서의 here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니? 이거 전통경제학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알겠죠? 여기 전통경제학에서는 이렇다고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that's why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야. 뭐가 뭐하는 이유인데? 결정이라고 하는 게 최적화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게. 감정 뺀 방식으로 이렇게 모델화가 되어져야 결정이 최적화가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이 전통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상충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나 반박해야겠죠. 그러나 증거가 that 이하의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어떠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요 아주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됐죠?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 다시 정리. 자, 첫 번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와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고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는 얘네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보니까 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라라라. 감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개의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합쳐진 거래. 근데 이것은 전통경제학이랑은 좀 안 좋아. 왜? 전통경제학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거든. 그리고 이 전통경제학에서는 이 뭔가 감정을 뺀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모델화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최적화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증거들을 보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왔어요? 오케이. 진도는 여기까지.